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주의입니다. 사장님의 야근시킬 자유, 사장님이 야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과연 노동자의 선택권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고 쓰는, 내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 프로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다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전문가 집단에게 연구를 의뢰해서 개혁안을 만들면 그 권고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그동안 정부가 얘기해왔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또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개편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그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당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 단위로 52시간 맞추지 못할 때가 많으니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나 반기, 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에는 근로일 사이에 내가 오늘 근무를 하고 내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무조건 11시간은 쉬어야 한다. 이게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혹은 일간 휴식제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를 도입하라고 같이 권고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총량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이고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죠. 그러면 13시간 동안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3시간을 통째로 다 일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13시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 1시간 반을 빼면 11.5시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기는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을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80.5시간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하루를 쉰다라고 하면 11시간 30분 곱하기 6을 하면 69시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한 달에 배정된 연장 근로 시간을 집중적으로 썼을 때 쓸 수 있는 최대 근로 시간이 주에 80.5시간 또는 69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동부랑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걸 선동이라고 했어요. 자꾸 왜 이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고 선동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한 주에 너무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로사 인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심혈관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보면 4주 평균 64시간을 일하면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 아니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하다가 쓰러졌다. 근데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의 근로시간이 4주 평균 64시간이 넘는다라고 하면 산재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관리 단위를 확대를 해서 64시간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엔 산재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법정 근로 시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정 기간에 집중 근로가 가능한 방식으로 그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실근로 시간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을 것 같아요.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우리나라처럼 주 단위로 설정하는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들은 다 월, 분기, 반기, 연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훨씬 적어요. 이런 데들 다 유럽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들은
원체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유연화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긴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 연장 근로를 유연화하게 되면 집중 근로에 따른 건강 부하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실근로 시간을 줄여야 되는 나라인데 실근로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휴가를 활성화할 것이다. 연장 근로를 쌓아뒀다가 그거를 연장 근로 수당으로 받는 게 아니라 휴가로 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것이다. 아니면 징검다리 휴가 같은 것들을 권장할 것이다. 아니면 그 회사 사업장이 전체가 쉬러가는 집단 휴가 등을 도입할 것이다. 노동자들 중에 연차 휴가를 다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럼 너는 왜 휴가 못 썼어? 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휴가 왜 못 쓰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일이 많아서, 아니면 대체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개편을 하는 이유가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편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일이 많아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일이 많아서 연장근로관리단을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휴가를 가죠? 라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우리가 워라밸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차원의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12시간씩 해서 할 일을 6시간을 쪼개서 한 명을 더 채용하자, 고용을 늘리는 효과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연장근로관리단위 개편 자체가 고용을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근로자 대표제라는 건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나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도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노조위원장이 근로자 대표가 되겠죠.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 전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근데 이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 사람의 임기가 몇 년이고 이 사람이 합의하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대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착이 되지 않고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근로관리단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집중근로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 제도를 싫어하는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노조 없는 중소기업, 제조업 노동자에게 시간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개편안이다. 근데 이제 연구회가 권고한 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라는 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사업장 이 내부 노동시장이고, 그리고 외부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무노조,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해서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노조가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 아니면 내가 내 일정이 아니라 회사 스케줄대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중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이중구조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